직소 퍼즐이라고 우리 왜 이렇게 조각난 그림 이렇게 다 쏟았다가 하나씩 전혀 다른 모양의 것을 유심히 봐서 하나에 딱 맞는 그림으로 만드는 퍼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세계와 들어맞는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직소 퍼즐의 하나 일부인 것처럼 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각인데 이 세계 전체 세계에 딱 맞는 자리가 있고 거기 끼워지면 완벽하게 그 세계에 들어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혹은 강요하는 세계는 우리가 살기에 적당한 세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세계는 어떤 걸까라고 다시 한번 묻게 되는데요. 저에게 살만한 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서로 이질적인 다른 조각들이 만났다 흩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러면서 조금 확장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그런 게 우리의 세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군가와 맞는다라고 말할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직소 퍼즐처럼 딱 들어맞지는 않는 거죠.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맞지 않고 그래서 그 맞지 않음 때문에 헤어졌다가 또 맞음 때문에 다시 연결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우리의 세계고 우리의 관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고 쓴다는 것은 사실 무엇일까? 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맞음이 일어나도록 접촉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독서고 쓰기의 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특히 이 문학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멀찍이 떨어져 있던 어떤 것들을 그래서 맞붙을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자성을 띠고 달라붙게 하는 걸 쉽게 만들죠. 그래서 문학의 자장 속에 들어온다는 건 어떤 존재에게 굉장히 쉽게 공명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공통점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 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너무 저랑 실비아 플라스가 다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실비아 플라스가 1932년 에서 1963년까지 살았는데 저희 엄마보다 7살이 많은 시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이 시인 어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두 아이의 엄마였고 배우자의 외도로 크나큰 배신을 맛본 사람이죠. 저는 세대도 다르고 결혼 생활 경험이 없고 또 출산과 양육의 경험이 없을 뿐더러 애인의 외도로 크나큰 배신을 맛본 적도 없어서 이 사람을 이야기가 좀 여성 시인인데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기를 읽다 보니까 실비아 플라스와 제가 공유하고 있는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실비아나 내가 누군가의 딸이구나. 엄마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일기는 결혼한 후 2년 뒤에 쓴 일기예요. 예. 결혼 생활에 이제 뭔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엄마의 인생을 돌이켜 보건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겹게 살아오는 것을 딸이 보면서 느낀 거는 괜찮은 남자를 고르지 않으면 그 벌로 삶의 안전된 버팀목을 얻지 못할 거라는 그런 교훈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삶에 걸린 저주를 풀어줄 방법이 이 불행한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엄마 가슴에 엄마의 삶을 보상해 줄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훈장처럼 달려있는 딸의 삶 이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스럽고 고분고분한 딸이 되어야 한다는 고통 이런 생각을 실비아 플라스가 너무 강하게 겪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실비아 플라스의 약간 납득하기 힘든 증오심은 엄마의 삶을 보상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못 살고 통째로 갖다 바쳐야 할 것 같은 공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비아 플라스의 꿈은 가난한 시인과 결혼하고 이 가정을 예술가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꿈꾸고 있는데, 이런 딸에게 항상 추궁하는 태도로 말한다는 거죠. 얘, 너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구나. 나는 네가 소시민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살기를 바랬어. 작가라니 그건 악마의 관심을 끌만한 것 아니겠어?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엄마의 조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꽤 유익하고 소중한 것임을 딸도 알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언제나 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한탄을 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희생했으니까 나도 착한 딸이 되어드려야 하나? 그래야 한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이 속에서 실비아 플라스가 너무너무 고통받는 거죠. 엄마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동시에 엄마에 대한 적대감을 느낍니다. 실비아 플라스가 독립기념일 무렵부터 시작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만우절에 딸을 낳았대요. 그래서 여기 7월 4일부터 만우절까지가 딸을 임신하고 출산한 시간을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딸 프리다 휴즈를 낳고서 엄마가 쓴 시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만우절이라는 게 허락된 거짓말해도 괜찮은 날이잖아요. 그날은 거짓말해도 비난받지 않죠. 그런데 이 아이가 허락된 거짓말처럼 그녀의 삶에 들어왔다는 거죠. 물론 엄마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일기에 증오하고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가 된 거죠. 실비아는 엄마에게 다정했듯이 참 남편에게도 다정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남편에게 직업 가져요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생활비를 보태려고 하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남편에게서 굉장히 부당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추 싸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남편이 실비아 플라스가 구멍난 양말을 기우는 대신에 찢어버린다거나 단추를 제대로 달아주지 않았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실비아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흉을 보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를 창피를 주면 아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실비아 플라스 글 쓸 수 없고 아이 키우고 아르바이트하고 또 남편 원고 타이핑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일기에다 이렇게 써요. 그래, 내가 이 남자의 원고를 타이핑해 주는 거는 미국 문학을 영미 문학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라고 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일기에다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정신분석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가사노동의 피로와 엄마 역할에 대한 분노나 단추전쟁이 정신분석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분노가 이 마음속에 화약고처럼 쌓이는데 이 화약고가 1962년 10월에 엄청난 시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시 아빠라는 시를 비롯해서 30편이나 되는 시를 썼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썼나? 엄청난 거죠. 제 경험으로 하면 저는 워낙 시를 조금만 쓰는 사람이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10편 써도 잘 많이 썼네 이러는데 한 달 동안 30편이면 정말 굉장한 거예요. 예. 이렇게 창작의 심지에 불을 놓아준 것은 그런데 이제 테드 휴즈였던 거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다음에 사랑과 헌신의 감정으로 봉인해왔던 분노를 문학적으로 완전히 폭발시켜서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가 에어리얼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거죠. 남편과 별거를 결정하고 슬픔과 분노를 글쓰기로 치료하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12월에는 런던에 두 아이 데리고 이사를 가요. 근데 그의 겨울이 너무 추웠대요. 거의 100년 만에 혹서라고 할 정도로 너무 추워서 수도관이 얼어붙고 전기도 끊기는 아파트에서 이 젊은 엄마가 3살짜리 딸이랑 1살짜리 아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1월 달에 출간된 소설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명한 벨자. 근데 나왔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거의 실비아 플라스는 그 당시만 해도 무명 작가에 가까웠거든요.
반응이 없었고, 그건 무슨 말이냐? 글 써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였고, 작가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녀는 오븐에 가스밸브를 열고 마지막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엄마처럼 살기 싫었어 라는 외침이었을까요? 사실 엄마의 삶에서 가장 멀리 도망쳐 나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버리고 안정된 직장도 버리고 바다를 건너와서 예술가가 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용서를 비는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실비아 플라스가 시에 쓴 것처럼 더 이상 자아가 없고 가재도구와 같은 그것으로 존재하는 삶에 살기가 싫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안 살 거면 이제 글 쓰는 건 관두고 자녀를 위해 살았던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미래에 펼쳐져 있다고 하는 그 두 개의 선택지가 모두 고를 수 없었던 것으로 실비아 플라스는 느껴졌던 거죠. 그거 자체가 이미 나는 죽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살면서 가닿지 못한 고통인데, 생각해보면 저의 여동생, 젊은 나이에 젊은 엄마가 된 우리 엄마, 나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여성들의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실비아 플라스를 읽으면서 조금 가닿게 되면서 그 여성들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와닿게 되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